영화병동 24시. 이번 영화는 애니메이션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자, 저는 사회를 맡은 김포 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성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학생교육원 교사 김주광입니다. 네. 항상 박수를 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괜히 그 대우가 조잡해지면은 사람 마음이 떠나거든요. 저희들이 기꺼이 환영하는 마음 먼저. 감사합니다. 예. 소고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먹었나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제가 다른 그런 유효한 그 메뉴들을 제가 예. 알아둬야 제가 예. 발을 꼭 붙잡을 수 있어서. 회는 좋아하십니까? 회 없어서 못 먹죠. 그렇군요. 예. 다음에는 이제 조만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예. 회 먹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오래 해야겠네요. 네. 자, 어떻게 영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네. 역시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봤는데 제가 음. 사실 애니메이션을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일단 따뜻했어요. 영화 따뜻해서 좋았고 네. 또 전혀 어렵거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도 어려움이 없고 또 어른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어른들 입장에서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을 네.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렇게 던지고 있는 어떤 주제성이나 그다음에 그 그림의 어떤 느낌 네.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주 재미있고 아름다운 동화를 본 그런 네. 느낌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주제는 상당히 무겁죠. 오, 그쵸. 무겁죠. 굉장히 무겁죠. 예. 한국에서 이 주제에 네. 대해서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철컹철컹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예.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대략적인 줄거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또 설명을 해야겠죠. 네. 예, 일단 여기에 커다랗게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일단 곰의 세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쥐의 세계가 있는데 흔히 곰들은 지상 위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네. 어떤 좀 상위 계층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네. 그다음에 쥐들은 이제 아래서 어떤 곰들의 네.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 네. 이런 두 개의 세계로 양분되어 있는데 네. 서로 가까워질 수도 없고 또 서로 이렇게 약간은 편견과 오해로 바라보는 두 집단 가운데서 네. 이제 어네스트라는 곰과 그다음에 셀레스틴이라는 쥐가 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서로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네. 굉장한 우정을 갖게 되고 네. 그 어려움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배가 고픈 나머지 네네네. 어떤 곰의 집을 털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름다운 우정을 그리고 있지만 쫓겨요. 경찰에. 네. 그래서 경찰에 쫓기다가 결국은 나중에 잡혀서 이제 각각 쥐는 쥐의 재판장, 네. 그다음에 곰은 곰의 재판장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가운데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동화같이 네. 결국 이렇게 막 무겁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네. 즐겁게 네. 이렇게 주제를 탁 던져주면서 네.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네. 예. 우선은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예. 얘기해 보자면요. 예. 곰의 세계는 뭐 곰으로만 바꿔놨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죠. 그렇죠. 쥐도 그렇습니다. 예. 지하에 사는 쥐도 사람이고 지저인, 지저인이죠. 예. 여기서 둘의 세계관이 접점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쥐는 문명 이륙을 할 때 앞니빨로 땅을 갉아서 합니다. 기어도 이빨로 갉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 구동력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강에 수로를 바꿀 때도 이빨로 갉아서 하고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앞니빨은 다 닳게 되겠죠. 의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의치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 좋은 소재를 가장 좋은 거는 우유의 지상 세계에 사는 곰의 이빨인데요. 큰 곰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아기였을 때는 유치가 빠지니까 그거를 쥐들이 밤에 몰래 가서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은 지저 세계의 쥐들의 덴티스트가 그걸 깎아서 맞춰서 껴주죠.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셀리스틴은 쥐 아가씨예요. 한 나이는 10살 정도 돼 보이나요? 전 미처 나이까지 생각을 못했네. 나이는 말씀하던 거, 한 10살 정도로 돼 보이는 소녀입니다. 고아원에 사는데 거기에서는 고아원 학생들은 전부 다 덴티스트가 돼야 돼요. 어렸을 때는 할당량이 있어서 밤에 가서 이빨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하지만은 셀레스틴의 꿈은 덴티스트가 아니라 화가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꿈을 꾸죠. 곰과 친구가 될 수 없을까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곰과는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고 그거를 똑똑한 척하면서 안 믿는 친구들은 곰한테 다 잡아먹힌다. 그리고 곰은 덩치가 크니까 한 마리로는 결코 만족을 못하고 수십 마리, 수천 마리를 먹으니까 너희들은 곰만 마주치면은 안 된다.
그 마을 풍경을 다 보여주는데요.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쥐덫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팔굽혀펴기로 쥐덫을 펴면서 네. 연습을 하고요. 아주 큰 곰 인형에 쫓겨서 도망가는 연습을 하고요. 창을 만들어서 곰 인형에다가 던지는 예. 서로 극대적인 이제 적인 거죠. 네, 적인 상태고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쥐를 봤을 때 감각처럼 곰들도 쥐들은 굉장히 불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보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돼요. 이런 세계관에서 어네스트도 약간 궤로 달리합니다. 어네스트는 다 건실하게 사는 곰 사회 중에서도 네. 음악가죠. 예술가인데 네. 열심히 일할 생각도 없고 쓰레기통에는 뒤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잘자잘한 경범죄나 일으키고 네. 하도 먹을 게 없어서 괴로워하는데 셀레스틴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셀레스틴이 그 보답으로 뭘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해서 과자집 지하를 알려주게 돼서 과자집 지하를 털어먹다가 결국에는 둘이 친구가 되죠. 네. 그래서 모든 쥐 세계관에서도 그렇고 곰 세계관에서도 둘이 쫓기게 됩니다.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을 잡아서 처형해야 됩니다. 난리가 나서 둘만의 보금자리로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히고 재판에 걸리게 되는데 재판장에서 그러는 거죠. 곰하고 사면 왜 안 되나요? 쥐하고 사면 안 됐나요? 곰인 어네스트는 쥐 재판장에 걸려 있고요. 쥐인 셀레스틴은 곰의 세계에 있는 재판소에 걸려 있는데요. 서로 그 주장을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런데 마침 때마침 좋게 화재가 나죠. 화재가 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은 어네스트는 쥐 재판장을 살려주고 그리고 쥐인 셀레스틴은 곰의 재판장을 살려주고 해서 결국에는 둘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둘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둘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엔딩 참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옛날 동화들의 전형적인 엔딩. 네. 그래서 둘은 영원히 오래오래 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그 엔딩을 따라가는데 네. 네. 이 영화는 진짜 치밀하게 묘사한 게 너무 놀라운 게요. 그쵸. 예, 모든 걸 다 보여주지가 않아요. 딱 똑바른 선이 아니라 약간 구불구불한 선으로 스케치하듯 생긴 그 그림에 치밀하게 묘사해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이 진짜 납득하게 돼 있어요. 특히 참새들 날아가는 거라든가 모이 쪼는 거 같은 경우 보면은 진짜 참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불필요한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그 수채물감 톤으로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주제에 맞게 그림이 주변에 드러날 수 있도록 번지듯이 주변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문제죠.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 만든 영화죠. 2014년에 만든 러닝 타임은 한 1시간 20분. 예, 1시간 20분 되고요. 예. 위 세계는요 서독이고요. 그 밑에 지하는 동독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대로 해서 지상 세계, 곰의 세계는 남한이고요. 지하 세계는 북한이에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체제와 개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받는 보면은 곰은 너희들을 끔찍하게 학살해서 죽일 거라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 초반에 더 어렸다가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초등학생이었는데 만화를 보면 알죠. 또리 장군. 또리 장군을 보면은 마지막에 북한군은 뭐였죠? 늑대였습니다. 또리 장군을 제가 보질 못해요. 또리 장군 그 당시에 설날에 많이 반영했는데 그리고 김일성은 돼지였죠. 그런가요? 우리들은 그 당시에 진짜 북한군은 늑대고 우리를 죽일 거고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체제로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방법인데요. 그 쥐의 세계를 보면은 쥐의 세계도 포스터들이 다 붙어 있어요. 선동하게 곰을 죽여라, 뭐 곰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동일하게 있겠죠. 남한 놈들은 걸리면 죽는다. 미국 놈들을 무찌르자. 그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둘은 완전 반동분자인 거죠. 셀레스틴은 왜 북한 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말 하면은 저기 안기부에 끌려가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뱉었던 소녀인 거고 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회에서 약간 도태되어 있을지언정 왜 그쪽 사람하고 지내면 안 되는가? 셀레스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소녀라고 한다면은 남한 사람하고 왜 지내면 안 되냐 한 거고 남한 사람인데 남한 사람인 이제 어네스트는 왜 북한 소녀랑 지내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엔딩이 그거죠. 행복하게. 행복하게 하는데 여기서 체제를 뛰어넘는 것은 휴머니즘, 인류애라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로 귀결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조성렬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네. 그런 체제나 북한 남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저는 이제 어떤 계층 네. 계층의 그거를 이분법으로 그렸다라는 생각 정도만 했어요. 네. 곰은 그러니까 좀 상위 계층, 예, 예. 상류층 그리고 이제 쥐의 세계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하류, 네. 하부. 물론 우리나라나 전 세계 법에서 네. 이 그런 어떤 계층 간에 뭐 이런 걸 두고 있는 데는 사실 인도도 네. 이제 많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네. 뿐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또 암묵적으로 딱 그렇게 하고 있는 세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영화에서 다루고 네, 예, 그렇죠. 최근에 기생충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 각각의 세계에서도 조금 그 세계의 부적응자 네. 그래서 어네스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집에서 판사가 판사가 되기를 이제 요구당했었는데 이 친구는 음악 또 풍류와 음악에 젖어 사는 친구였고 그 다음에 쥐의 세계에 있는 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앞니가 네. 이들 사회의 기반이라는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고의 직업은 네. 덴티스트. 네. 그래서 모두가 덴티스트를 향해 네.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나는 그림이 좋아. 화가를 꿈꾸는 어떤 예술가들. 네. 예, 그래서 그 각각의 세계 안에서도 이게 약간 아웃사이더로 되는 이 두 존재가 네. 이렇게 만남으로써 네. 저는 이제 그 정도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또 듣고 보니까 어떤 체제적인 그런 것들이 확실히 네. 충분히 깔려 있었던 거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우선 우리가 네. 우리 집단하고 상대방 집단하고 볼 때 우리는 상대방 집단을 단순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죠. 속해 있는 집단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걸. 누구는 뭐 게으르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반항적이고 누구는 즐겁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만은 다른 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은 이렇다더라, 미국 사람은 이렇다라고 단순해서 보기만 해요. 막연한. 예. 왜냐면 거기서도 우리만큼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거 잘 보지 못하죠. 네. 단적인 예로 남자도 여자도 그래요. 남자들은 내 친구들 보면은 찌찌리도 있고 못난이도 있고 똥똥도 있고 홀쭉이도 다 있지만은 여자들은 이렇다더라. 뭉뚱그려서 여성에 대해서 뭔가 이데아를 딱 부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려고 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쥐들은 자기네들이 다른 것도 알지만은 곰의 세계, 곰들은 다 이래.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 곰 세계에서는 쥐들은 비위생적이고 절대 접근해서 안 되는 완벽하게 분리된 세계죠. 서로는 인지하고 있지만은 서로 공존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재판장의 재판소에서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나라 대 나라로 일본 사람 얘기할 때 일본 사람은 음흉하고 신뢰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면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다양한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 국가와 체제와 개인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고민 그 어네스트가 재판을 받을 때 넌 정말 무섭게 하고 가장 중죄는 뭐냐면은 너는 아이들 무섭게 했어라고 재판관이 했었을 때 맨 앞줄에 있는 그 고아원 애기 쥐들한테 내가 무서워라고 하니까 애기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할 거야. 예예. 그런데 바로 그걸 눈치채고 원장 선생님이 이걸 탁 치니까 애들이 갑자기 비명 악 지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셀레스틴도 그래요. 곰의 세계 재판을 받을 때 넌 정말 뭐 무섭고 끔찍하고 재판장이 그러니까 저를 봐서 어디가 그러겠어요라고 하고 아주만 배심원 중에서 아주머니 물어보니까 전혀 안 그런데라고 하니까 남편이 옆에서 탁 치니까 비명을 지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쪽을 보여줘. 개인 대 개인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다른 체제에 섞여 있다고 하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동일 체제에 있는 사람한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재판 씬에서 그 셀레스틴이 재판 받을 때 이 씬이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 사회의 기반을 걸고 넘어지지 마. 기반인 거죠. 딱 얘기하는데 그 어쨌든 셀레스틴을 이렇게 했던 판사를 했던 분들은 다 곰이잖아요. 그래서 셀레스틴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판사님 곰이시죠? 판사님도 곰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는 곰하고 같이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건 그렇지. 뭐 이런 씬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건 셀레스틴이에요. 그가 10살에 대한 소녀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맨 처음에 어네스트가 셀레스틴 구해줬었을 때 정말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맞아요. 너무 배고파서 너무 나중에는 농담이었다고 그냥 퉁치는데 정말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셀레스틴은 그 자기 당당한 대사와 기지로 모든 상황을 다 돌파해왔고 이 끝까지 그걸 끌고 가는 거는 불과 10살 남짓한 소녀인 이제 셀레스틴이죠. 엄밀히 말 어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로의
동등한 대상으로의 셀레스틴을 발견하고 믿어주고 예. 보호하게 되줬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둘의 범죄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네. 그냥 악기를 연주하면 그것도 벌금을 내야 돼요. 예. 우선 그렇게 한번 당하죠. 어네스트가. 네. 그런데 이제 과자집을 털은다던가 트럭을 탈취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쪽 세계관에서 경범죄처럼 나와요. 그런데 두 세계들의 경찰들이 모두가 총력을 들어서 둘을 쫓는 이유는 라디오에서 나옵니다. 어네스트의 집에서 숨어 살 때 매일매일 끊임없이 경찰총장의 이제 발표가 있죠.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을 붙잡아서 처형하겠다. 왜냐면은 체제의 근간을 흔든 거죠. 너희들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둘이 같이 있거든. 예. 그게 가장 중죄였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예. 셀레스틴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예. 우리들의 이야기를 어네스트가 제안하죠. 그거로 만들어 볼까? 이 이야기는 다른 거에 무엇인가 메타폼이냐면은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이 진짜 발생했었던 이야기고 그거를 곰과 쥐의 모습을 통해서 동화로 만든 거죠. 예. 그것도 원래 동화가 원작인데 원래 그 동화 이야기 자체도 실제로 벌어졌었던 사람들 간의 일을 그걸 우아한, 만들었던 그런 거의 표성이 맨 마지막 엔딩이었다고 예. 보입니다. 그래서 예. 아무리 우리가 귀여운 예. 그림체와 곰과 쥐가 나오는 유쾌한 모험극이지만은 결국엔 거기에 담고 있는 이야기 자체는 아주 무겁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 주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굉장한 영화인 거죠. 그러네요. 역시 배급사도 N9입니다. 배급사를 제가 잘 몰라서 예. 배급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그럼. N9이 예. 아트9이나 N9 예. 하시는데 예. 한국에서는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지 않지만 의미가 있는 영화를 예술 영화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예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배급을 하고요. 좋은 영화를 정말 많이 가져오고 엄밀히 말해서 이 영화로 돈을 하나도 못 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봐야 될 좋은 영화를 들여오는 대표적인 배급사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배급사이기도 해요. 왜냐면 IMF 때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N9만큼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좋은 영화를 많이 배급하고 있어서 저희 공동체 상영회 할 때도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참조하는 게 N9 영화 중에서 리스트를 보죠. 그렇군요. 그 정도 좋은 영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영화에서 이제 본론적인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림에서 색감이 굉장히 또 눈에 띄죠. 색감도 좋았고 마치 이 꽃 그림 같아요. 그 영화로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꽃을 번져 있는 듯한 수채화 느낌. 그렇죠. 수채화의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고아들을 돌보는 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고모라고 해야 되나 그 늙은 그 아줌마 원장님 쥐에 대한 어떤 그런 디테일이 저는 뭔가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진짜 뭐 있을 법하고 우리 어렸을 때 봤었던 동유럽의 고아원의 풍경과 똑같아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리고 그 막 치아를 이렇게 마치 임플란트 하듯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끼우고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적인 상상력으로 다 생각해 버렸죠. 곰들도 어금니가 빠지면은 마치 보석처럼 이빨 가게가 있어서 적당한 거 가다가 끼우면은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빨이 그 정도로 대체 가능한 세계관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그 영상미적인 면에서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 둘이 같이 살고 있을 때 그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덮여 있을 때 이제 눈 밖에 풍경을 그리고 싶은데 눈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파이프로 쿡 뚫어준 다음에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의 변화와 이 음악이 동일하게 이 어네스트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어떤 전시를 가서 봤는데 이제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어떤 시각적인 매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공감각적으로 보는 사람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이해되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장면에서 정말 멋지게 하이라이트 씬처럼 정말 멋지게 펼쳐지더라고요. 디즈니의 판타지아 같은 느낌이었죠. 그게 뭔가요? 디즈니에서 아주 옛날에 만든 그 영화인데 거기에서 모든 음악 있잖아요. 그 클래식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그림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든 건데 그것도 보면은 이럴 때 제가 그냥 아는 척 맞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걸. 뭐 찾아서 이게 보고 같이 하면은 되게 좋고요. 당연히 옛날에 만들어서 그런지 볼 때는 약간 지루해요. 그런가요? 애니메이션인데 음악에 맞춰서 했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영화고요.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좀 의미적인 면에서 의미심장했던 걸 제 개인적으로 조금 뽑자면은 그 털리는 집, 털리는 곰네 집 네. 엄마 아빠가 네. 아빠는 그 초콜릿 머시멜로 이런 온갖 달콤한 것들을 판매하는 상인이었고 반면에 이제 엄마는 그 덴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곰들의 치아를 해주는 거기서 그 아빠가 아들한테 무시무시한 대사를 하죠. 다른 친구들한테 머시멜로 사탕 막 파는데 자기 아들이 딱 먹으러 오니까 절대 먹지 못하게 하면서 이 썩어. 그래서 아빠는 이를 썩게 하고 엄마는 이를 고쳐주지. 이게 완벽한 프로세스. 우리 그걸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거 약간 네가 크면은 이 두 개를 다 물려받을 수 있어. 그렇죠. 이거 두 개가 네 거야. 아주 재밌는. 근데 네가 지금 사탕 먹으면 되겠니? 그러면서 막 콩을 먹고. 꼬마 곰은 그런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장면 정말 엄청 그렇죠.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꼬마 곰이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걸 또 수긍을 해요. 왜냐하면 다 커서 이거 두 개 다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 수긍하더라고요. 이게 수긍하면서 콩을 막 자본주의. 그러니까 콩 한 쪽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장면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씀하셨던 재판신에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코트 법원이 무너져 내리죠. 무너지죠.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게 한국이었으면 바로 이거 걸려요. 국정원이 예전 같았으면 바로 잡혀갔어요. 이런 거는. 이건 체제 전복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건가요?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라서 이거면은 바로 그래서 저는 탕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까지 말씀드렸듯이 체제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휴머니즘이라는 단어. 그래서 법보다 휴머니즘이 위죠.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어떤 인간의 거기 인간은 아니지만 인류애와 어떤 사랑의 정신이다라는 거를 또 이런 신으로 표현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때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난민 이슈죠. 난민 이슈인데 난민들은 생존권이 살아야 돼요. 인류는 살아야 되는데 유럽의 이제 고민도 그거죠. 우리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릇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체제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 위라고 여겨지고 있는 인류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게 큰 고민인 거죠. 그래서 난파선에서 아기가 불과 7살 된 아기가 떠밀려서 해안가에 죽어있는 그 사진이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의식을 일으킨 거죠. 우리가 과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바로 이웃의 목숨까지도 모른 척 해야 되는가. 당연히 근데 왜 문제가 걸리냐면은 그걸 받아들여주면 우리의 목숨도 위험하거든요. 행복권이 침해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결코 풀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참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세계 도처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조 선생님 말씀을 통해 갑자기 막 확 와닿네요. 이 영화에서는 학생들이 보는 전체 이용하다 보니까 명쾌하게 모든 것의 위에는 휴머니즘, 인류애라는 거를 드러내줘요 마지막에. 근데 우리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인류애,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죠. 어떤 자본주의 영화라도 자본주의가 최고야 짱이야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류애다라고 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영화고 그리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감하고요. 이 모든 거를 모험 활극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아주 유쾌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림은 당연히 아름답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꼭 보십시오. 덤으로 이게 이제 프랑스 영화다 보니까 영어가 아니라 불어로 이렇게 나오는 그 약간은 낯선 매력, 생소한 매력도 여러분들 있고 어감 같은 게 이제 만화라서 약간 더 과장되고 이런 것들을 써서 오히려 더 신선하고 좀 재밌게 다가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아기 생쥐들의 성우들이 너무 좋아서 목소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예뻐서 그 부분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셀레스틴 목소리도 너무 귀여웠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성우분 누구지? 너무 궁금했어요. 성인입니다. 성인인가요? 성인 여성분이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한국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은 당연히 의미 있는 영화다 보니까 더빙판으로 있고 거기에서는 어네스트 역은 장광님께서 장광 성우로 유명하시다가 이제
배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예. 예. 유의미한 아주 좋은 영화들 좋은 영화 많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주목하는 존경할 만한 이제 배우님이시고 연기도 뛰어나시고 예. 목소리도 좋으시고 악역을 참 많이 하시죠. 본의 아니게. 저도 우연찮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고민이 되게 많으셨대요. 저희가 마포에서 갤러리 하던 시절에 예. 거기 그 주변에 사셔 친구분들이랑 놀러 오셨거든요. 밤에 술 마시는데 그 맨 처음에 찍어 도가니 찍을 때 이거를 찍어서 주변 사람한테 엄청나게 비난받았고 내가 과연 이걸 찍어야 되나 고민도 많으셨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누군가가 맡아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과감한 결단력 때문에 좋은 영화와 그리고 사회 문제가 재조명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네요. 예. 갑자기 더빙판도 보고 싶네요. 더빙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황님 연기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만약 이제 현장 돌아갔을 때 저학년 학생들 맡으면은 더빙판 같이 봐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역시 모험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쥐들 경찰들한테 쥐들 지저 세계에서 셀레스틴과 어네스트가 쫓길 때 그런 미니어처 마을을 큰 곰이 도망다니는 것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많이 쫓는다는 거 보여주려고 쥐들 경찰들의 묘사는 생략하고 아주 양감으로 거대한 정말 군집처럼 해서 쫓아다니는 것도 그런 부분 압박감이 있어서 좋았고요. 쥐떼가 막 정말 몰려오는 게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상 세계로 올라가니까 거기에서는 이빨 가게죠. 이빨 가게의 어머님이 우리 차들도 없어지고 과자도 없어지고 경찰들은 하소연하는데 그 경찰들하고 셀레스틴과 어네스트가 지상을 돌아와서 마주쳤을 때 쫓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쥐들 경찰도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런 건 처음인 거죠. 근데 얘들이 도망가니까 프랑스식 서로 너무 떠넘기는 거. 너희 때문에 도망갔잖아. 너희 때문에 도망갔잖아. 이런 제스처라는 디테일도 되게 좋았어요.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영화. 그러네요. 저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지금 조 선생님 이제 설명을 또 듣고 나니까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디테일 하면은 이 부분도 떠오르는데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4명의 곰 경찰들이 있을 때 한국 드라마처럼 아주머니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라고 하면 그거를 워워 말리는 경찰이 있는가 반면은 나머지 3 경찰들은 딴짓하고 있어요. 바닥을 보면서 바닥으로 쓰레기를 하고 한국 형사 드라마에서 비슷하잖아요. 전담 마크맨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딴짓하고 있고 그런 디테일도 있고요. 왜 경찰은 다 백곰인가? 이런 것도 의미입니다. 곰들은 다 백곰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쥐들은 다 흰색 쥐였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게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게 나뉘어지고 아무래도 프랑스 경찰 복장이 파란색이라서 그 색깔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좋은 영화고요. 얘기 듣고 나니까 혹시라도 김주원 선생님의 다른 감상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갑자기 분량의 압박이 어떡하죠? 자 대략적으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은 뭐 우리는 그렇게 경계가 모호한 이제 영화 유튜브니까요. 뭐 우연찮은 기회에 다시 보게 되셨을 때 저번에 소개했던 이런 영화에서 이런 느낌이 다시 있는 것 같아요라고 나중에 언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봐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영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어네스티와 셀레스틴이었습니다.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